17일 오늘 크보 MPB 두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싸우지 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낮에 주간, 낮에는 어제 두 개 틀렸습니다. 요즘 제가 뭐 승패 라인들을 많이 가져오는 그런 날도 상당히 좀 많은데 어제 이렇게 하고 조합이 깨졌네요. 제 탓이죠. 제가 빙신인 탓이고 언어버 좀 그만 건드릴게요. 언어버 좀 그만 건드릴게. 그리고 지금 메이저리그는 한 경기는 들어왔고 한 경기는 이제 올킬 대기 중인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크보부터 한번 가볼게요. 크보부터 다이렉트로 쭉쭉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수가 적기 때문에 영상 하나로 올려드리는 걸로. 자, 일단 첫 번째 경기는 두산하고 삼성입니다. 두산은 최근 2연승. 탈감이 조금 아쉽기는 아쉬운데 저는 이제 흐름상 두산이 한번 올라올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크보의 모든 팀들은 좋고 안 좋고가 있는데 계속 안 좋은 팀도 없고 계속 좋은 팀도 없어요. 그죠? 이런 흐름이 있는데 이제 두산이 한번 좀 슬슬 타이밍을 좀 올릴 타이밍은 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2연승 어제 이제 홈에서 이제 끝내기 승리 그리고 KT전 중요한 경기 승리. 어제도 사실 뭐 선발 쪽에서는 분명히 좀 아쉬움이 좀 있었죠, 그죠? 선발들을 많이 털어먹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승리를 좀 가져왔다는 부분들. 자, 삼성은 이제 스스지 원정에서 이제 2패를 당했습니다. 2패를 좀 당했는데 이제 삼성의 문제는 뭡니까? 타격감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어쨌든 삼성의 방망이는 이제 홈런 쪽에 이제 치중이 좀 돼 있는 최근의 방망인데 최근에는 아주 뭐 뜨겁다. 근데 불펜에 좀 비상이 걸렸죠, 그죠? 지금 최지강 씨가 좀 부상을 당해버렸고, 그리고 그동안 좀 잘 돌아가던 불펜질들이 지금 이제 팡팡 터지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현상이 지금 삼성에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크보의 모든 팀들이 불펜이 그래도 좀 돌아가던 팀들이 지금 좀 문제가 생기는 팀들이 있거든요. 하나 같은 팀도 그렇고 오히려 SSG는 최근에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 KT도 필승 좀 빵빵 터지고 있고 지금 MPB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최원준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8월달 ERA가 9.43으로 굉장히 좋지가 않았고 6월달도 ERA가 6.23으로 꾸준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8월달, 9월달 별로 볼 게 없죠. 근데 여기서 조금 좀 맹점은 하나 있는 것이 이 구간 삼성을 한번 만났는데 삼성 상대로 5이닝 2실점 8피안타로 승투를 한번 가져갔다는 부분이에요. 안 좋은 구간에 그래도 삼성을 만나서 승투를 한번 챙겼다. 이 부분은 좀 의미를 좀 둘만한 것 같고요. 근데 이때보다는 지금 삼성의 타격감이 뜨겁기 때문에 이 최원준은 확실히 좀 믿을 만한 선수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홈에서도 한번 만나가지고 5이닝 2실점. 그러니까 상대 전적 쪽에서는 좀 강점을 좀 가질 수 있겠다. 자, 근데 최원준의 단점은 뭡니까? 뜬공 투수잖아요. 뜬공 투수가 피홈런이 문제란 말이야. 피홈런이 가장 큰 문제인데 삼성이 지금 타격 흐름이 좋고 홈런 페이스가 좋다는 부분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고요. 근데 최원준 사이드에서 긍정적으로 볼 요소는 삼성 상대로 그래도 안 좋은 구간에도 삼성 상대로는 괜찮았다. 그리고 최원준이 홈에서 던질 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낫긴 낫거든요. 아무래도 본인의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피홈런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구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이제 긍정 요소, 부정 요소들이 좀 상충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 또 좀 유독 좀 그런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었지, 그지? 올해 또 잠실만 가면은 좀 아쉬웠던 그런 경향도 좀 있었긴 있었는데 아무튼 최근에 방망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최원준이 많이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솔직하게 그죠? 그냥 뭐 요소들을 짚어드린 거고요. 일단 황동재 상당히 좋죠. 최근 꾸준하게 잘 던지고 있고요. 올 시즌 선발과 불펜 오가는 스윙맨인데 38.1이닝 동안 ERA가 3.05니까 상당히 뭐 잘 던지는 선수라고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서드 피치 스플리터의 완성도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가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선수들은 이제 체력이 딸리는 타이밍이 이제 언제 올지가 좀 관건이에요. 언제 올지가 관건이다. 지금 38이닝이면 이 정도면 일단 스태미나가 저는 좀 남아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젊은 선수들이 처음에 잘 던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꼬꾸라진단 말이야. 그 시기가 와요. 그죠?
그죠? 예, 왜냐면 이렇게 많이 이닝을 던져본 적이 없는 선수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생각을 좀 해야, 슬슬 생각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오기는 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너무 잘 던진다. 근데 리스크는 체력이 빠질 타이밍을 한번 봐야 되는데 38이닝이면은 저는 그래도 조금은 좀 더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드리고요. 일단 최근에 삼성에 좀 불펜에 좀 불안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이닝 히팅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닝 히팅 기대치는 조금 떨어지죠. 한 잘 던지면 한 5이닝 정도, 조금 못 던지면 4이닝 정도를 좀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이닝 히팅 기대치는 그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은 3승 12패, 홈에서는 2승 4패고요. 삼성 올해 두산이 정말 극단적인 이런 상대 전적이 많아요. 그죠? 많아. 좀 신기할 정도로 많아. KT한테는 그렇게 또 강하고. 예, 어쨌든 상대 전적에서 많이 밀리고요. 근데 홈에서는 2승 4패를 거뒀다는 부분들이 있고. 삼성이 최근에 뭐 타격감이 좋고 한데 올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히 잠실에서의 빠따는 좀 아쉬운 좀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는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좀 이겼다 정도는 가져갈 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선발의 불안감은 둘 다 좀 있는 편인데 아무래도 황동재죠. 예, 아무래도 최근에 보여준 모습들 기대치는 황동재 쪽에 좀 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선발 사이드에서는 삼성을 좀 보고 싶은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삼성이 불펜 사이드에서 좀 불안함들이 좀 나온다는 부분들 그리고 동재가 이닝 히팅을 아주 많이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최근에 분위기만 봤을 때는 그냥 삼성을 좀 찍고 싶은 그런 경기인데요. 저는 이제 SSG가 바닥을 찍고 조금 좋아졌던 것처럼 두산도 이제 그런 타이밍이 저는 슬슬 한번 왔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가 은근히 조금 어려운 경기 같아요. 예, 선발만 보면은 그냥 삼성 찍고 치고 싶은 경기인데 조금 조심해 볼 경기 또는 두산 역까지 한번 좀 고려해 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크보는 계속 안 좋지 않거든요. 특정 팀이나 선수가. 근데 두산이 어쨌든 두 경기 기분 좋게 이겼고 예, 타격은 여전히 아쉽지만은 그래도 조금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을 슬슬 기대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경기는 삼성은 한번 좀 조심해 보시고 주력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좀 부담이 있는 역배 같기는 합니다. 솔직히 예, 그렇긴 한데 저는 두산 역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산 역풀 12.5는 저는 이거는 언더 보고 싶네요. 언더 12.5는 12.5는 크보에서 오바가 한 70% 정도로 언더가 뜨고 제가 올 시즌 쭉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한 30% 정도는 오바가 뜨거든요. 예, 근데 요거는 언더로 볼 요소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일단 황동재가 그래도 좀 기본빵 잘해주는 선수고 최원준이 그래도 삼성에서 상대 전적이 괜찮았고 근데 일단은 뭐 삼성의 최근에 불판 이슈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은데 두산도 뭐 타감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12.5 언더를 볼 만한 요소도 좀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SSG 기아인데 저는 이 경기도 일단 한 경기 정도는 좀 보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뭐 길게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기아가 지금 이제 매직 넘버 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홈에서 하고 싶을 거야. 근데 내일 모레야 홈 경기가. 내일까지 원정 경기를 하고. 예, 근데 이게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기아가. 상대 팀들이 지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예, 근데 기준점이야? 두산 삼성? 내가 잘못 봤나? 잠깐만 다시 한번 봐볼게요. 예, 내가 잘못 봤나? 기준점을? 잘못 봤네? 아! 기아 SSG가 12.5구나. 미안하다, 형들. 요거는 오버 봐야죠, 이러면은. 예. 내가 두 개를 잘못 넣어놨네. 어. 형들, 이거 미안해. 이러면 오버 봐야죠, 이거는. 예. 내가 잘못 봤다. 잠깐만. 근데 이거 10.5 줬어? 이거 왜 10.5 줬어? 아, 냄새 나죠, 그죠? 언더. 10점 언더. 이거 너무 냄새나. 이렇게 냄새나는 언어바가 진짜 잘 안 뜨거든요. 예, 언더. 10.5. 이거 너무 냄새나. 아니, 근데 이거 오바 게임은 맞는데. 아, 오바. 예, 오바. 근데 저런 냄새나는 언어바는 좀 가져가기 힘들어. 자, 일단 다음 경기는 기아인데 여러분들 이제 매직 넘버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홈에서 하고 싶을 텐데 이게 이제
본인들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상대 팀들이 지고 그러면은 또 매직 넘버가 바로 줄여질 수도 있고. 근데 이왕이면은 홈에서 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원정을 오늘 포함 두 경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기아가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지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일단 어제는 뭐 기아가 뭐 그냥 했죠. 예, 그냥 무난하게 운영을 했는데 기아가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지가 좀 관건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한 번 정도는 좀 보고 싶어요. 경기 운영이 어떻게 나오는지, 불펜 운영이라든지 야수 운영이라든지. 예, 그래서 요거 경기는 한 번 정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근데 KBO 리그의 특징은 뭐냐면 매직 넘버 이런 거는 그냥 빨리빨리 줄이고 이제 그때부터 KBO의 특징은 그냥 빨리빨리 치워놓고 그때부터 이제 좀, 왜냐면 크보는 한국 시리즈가 엄청 뒤에 있단 말이야. 엄청 뒤에 있어가지고 뭐 빨리빨리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엄청 뒤에 있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까지 뭐 한 달 반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크보의 특성은 조금 그런 경향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이제 약간 좀 저는 일단은 패스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도 또 가져가실 분들이 있으니까 좀 브리핑을 좀 해드리면은 일단은 SS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경기력이 좋아요. 예,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불펜이 좀 괜찮아졌어. 불펜이. 최근에 이제 불펜들이 많이 불안한 팀들이 많은데 그래도 스스지가 불펜 일정들이 조금 괜찮게 좀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체력적인 세이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펜들이 좀 괜찮아진 편이고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부진하고 있는 게 이제 서진용 씨. 서진용 씨는 정말 꾸준하게 불안하긴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최악일 때 SSG 불펜은 아니다라는 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타선입니다. 타선 그죠. 일단 최정하고 박성환이 돌아왔고 복귀 자원들이 좀 있으면서 그에 맞게 이제 타격감이 조금 올라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좀 긍정 요소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서진용 얘기했잖아. 서진용은 좀 계속 안 좋다고. 자,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력이 뭐 너무 좋죠. 예, 어제도 제가 이제 뭐 기아 역배를 받고 했는데 요즘에 제가 기아전 승률이 엄청 좋아요. 그죠? 기아 뭐 승률 좋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그냥 기아 주면 되는데 그냥 기아 계속 주고 하면 되는데. 어, 그래서 일단 경기력 뭐 너무 좋습니다. 그죠? 예, 너무 좋고, 이제 빠따도 너무 좋고, 불펜도 뭐 나름 괜찮고, 뭐 별로 흠잡을 게 없는 최근에 기합니다. 백업들도 좋고. 자, 일단 김강현이고요. 최근에 약간 좀 좋아진 감이 있기는 하지만 직전 롯데와의 홈 경기에서 4이닝 6실점 2피 없는 패전. 홈에서 좀 유독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요. 올 시즌 홈에서 16경기 4승 6패 ERA 3.63, 피 없는 20개, 16경기에서 경기당 하나 이상을 맞았어요. 예. 문학의 김강현이 직전 경기에서도 또 나왔죠. 최근에 김강현이 그래도 폼을 약간은 회복한 모습이 있는데 직전 경기에서는 롯데 상대로 또 탈탈 털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올해 김강현은 홈에서는 정말 기대치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올 시즌 기아 상대 두 경기는 뭐 쏘쏘했지만 최근에 김강현 또 홈에서의 김강현은 정말 믿기가 어렵다. 자, 반대 선발은 김도현입니다. 예, 8월달 5경기에서 3.54로 뭐 나름 괜찮았고요. 이제 9월달 첫 경기에서 하나전 5이닝 3실점 쏘쏘. 일단 8월달, 9월달 전반적으로 3점대 찍어주고 있으니까 쏘쏘해요. 예,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5이닝, 4이닝 언저리에서 2실점, 3실점 하면서 나름 1인분 해주고 있다. 올 시즌 스리 상대 8경기 11이닝 5.73으로 좀 좋지 않았고 가장 최근 선발로 좀 만난 경기에서는 4.1이닝 3실점 2피 없는으로 뭐 전체적으로 상대 전적이 뭐 좋진 않은데 선발로 만났을 때는 쏘쏘했다. 오늘 도영이 재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강현 씨 피홈런 엄청 맞아가지고 예, 일단 상대 전적은 9승 6패 홈에서는 4승 2패고 일단은 뭐 선발들의 불안감들은 이제 꽤나 있죠. 그죠? 양 팀 다 이제 꽤나 좀 두드러 맞을 가능성이 있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운영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기아의 운영이. 그죠? 일단 김강현도 맞을 가능성이 있고, 김도현도 좀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문학 경기기도 하고 스스리도 요즘 타격감 괜찮기 때문에 어쨌든 선발들은 둘 다 좀 맞으면서 좀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좀 크고 그러면 이제 불펜 쪽으로 넘어가는데 뭐 SSG야 당연히 열심히 하겠죠. 스스지야 지금 뭐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한데 근데 기아의 불펜 운영이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이 경기는 좀 패스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불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좀 갈릴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
어쨌든 상대 전적에서도 이점을 좀 보여주는 SSG이기 때문에 SSG 쪽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만한 요소는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는 요 정도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이 경기는 우리가 어떤 예상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할 텐데 약간 저는 한 경기 정도는 기아 운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일단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SSG가 불펜이 일단 괜찮다. 괜찮다. 그리고 이제 뭐 서진영 정도 제외하면은 괜찮다. 일단 오바 정도는 좀 보고 싶죠, 그죠? 이 경기는. 오바 이거 기준점이 뭐더라? 11.5였나? 12.5? 12.5는 좀 빡세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오바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이거는 자, 다음 경기는 롯데 대 LG. 오늘 동배 경기를 줬더라고요. LG 경기하고 KT. 그러니까 정배 사이드들 보이는 경기들 오즈들이 딱 이제 던지는 거죠. 너네 이 경기 갈 거야? 너네 이 경기 갈 거야? 동배 줬는데 이렇게 약간 좀 협박을 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확실히 뭐 이 두 경기가 동배 경기고 약간 동배 경기인데 약간 터질 요소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 리스크들을 좀 우리가 이제 확인을 좀 해보고 가져갈지 말지를 정해야 되겠죠. 자, 롯데하고 LG 맞대결입니다. 일단 롯데는 5위하고 이제 세 경기 반차기 때문에 사실 쉽진 않아요. 그죠?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단 끝까지 좀 포기하지 않고 좀 달리고 있는 롯데입니다. 최근에 이제 하나와의 중요한 시리즈에서 2승 1패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고 이제 타자들이 좋은 타격감을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들이 홈 경기였다는 점도 오늘 좀 분위기를 타격 쪽에서는 좀 이어갈 가능성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LG가 요즘 조금 좀 경기력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좋지 않은 쪽에 더 가깝죠. NC 상대로 한 경기 승리 이후에 한 경기 패배, 경기를 좀 애매해. 박마이가 좀 기복이 좀 있고 이제 불펜의 불안감은 좀 여전하고. 자, 일단 박진 직전 경기 깜짝 코트를 좀 보여줬는데 이런 젊은 선수들이 깜짝 코트를 하는데 경기들의 흐름을 보면은 거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는 뭐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고 일본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히로시마 경기가 딱 이런 경기가 있었죠. 그 선수가 2군에서 4점대 찍는 신인 선수인데 일단 이런 선수들이 잘 던지려면 경기 초반에 위기를 한번 넘겨야 돼. 위기를 넘기고 우리 팀에서 득점 지원 나오고 그러면 상대 팀 타자들 급해지면서 호투하는 이런 케이스들의 흐름이거든요. 사실 뭐 박진 별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나오면서 상대 팀 타자들이 좀 말리는 흐름이 나와야 잘 던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우리가 야구를 많이 보지만 이런 흐름이 은근히 좀 나와요. 일본 야구에서도 이런 흐름이 최근에도 있었어. 히로시마 요코 경기가 딱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기대해야 되고 사실은 뭐 전체적인 피칭이라 이런 부분들은 좀 기대하기가 솔직히 좀 많이 어렵기는 하고요. 일단은 그래도 좀 뜯어보면은 박진 선수는 이제 서드 피치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서드 피치가 좀 약하기 때문에 좌타자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LG는 좀 좌타자들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고요. LG 상대 두 경기 4.1이닝 1실점 무자책. 좋은 기억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LG가 조금 좀 공이 좀 느린 선수들한테 강점이 좀 있다는 거. 그리고 좀 좌타자에 좀 약점이 있는 박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리스크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지난 경기 좀 씩씩하게 좀 던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긴 했지만은 역시 뭐 기대를 뭐 많이 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직구 평속은 142.7 정도. 자, 최근에 이제 개인 3연승 중이에요. 최근에 조금 좀 기분도 좋은 상태고, 그리고 뭐 피칭 내용도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최근에 나름대로 구위가 괜찮더라고요. 일단 최근 3연승 기간에 KT전에 5실점 경기가 있긴 한데 이 경기도 이제 승투가 됐고 KT가 워낙 이제 유독 좀 자원상대 좀 강점을 오래 보여주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감안은 좀 해줄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뭐 폼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직구 구위도 괜찮고. 일단 올 시즌 롯데 상대로 유난히 좀 강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좀 뜯어볼 여지는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롯데가 타격감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자원상대 약점을 좀 보여주는 타이밍이 좀 많이 만났을 때는 엔스가 좀 강점을 보였고 가장 최근에 만났을 때도 이제 한번 좀 잘 던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경기야. 그러니까 롯데가 투수 상대 지금 시즌 중반부터는 잘 치고 있거든요. 시즌 초반에는 정말 극도로 못 쳤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만난 경기는 딱 한 경기.
그래서 요거를 조금 좀 가져가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롯데 상대의 강점을 올 시즌 4경기 보여줬고 최근에도 잘 던진 경기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사실 엘걸 라시코, 앨런 라시코는 조금 좀 아쉬운 경향은 좀 있기는 하죠, 그죠? 4승 9패, 홈에서는 1승 5패로 롯데가 좀 많이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확실히 경기들을 보면은 롯데가 또 잘 싸워주는 경기들이 좀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아무래도 그 특유의 분위기가 나오는 경기들이 몇 경기가 있긴 있어. 자, 이 경기는 둘 다 못 가겠다는 마인드가 좀 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박진을 보고 롯데를 들어가자니 좀 그렇고 LG를 가자니 LG의 불펜이라든지 방망이도 최근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좀 그렇고 그렇기는 해서 그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실 텐데 제 최종 결론은 저는 LG 마인입니다. 마인. 일단 박진이 좌타자 쪽에 좀 문제가 좀 있고 구속이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엔스가 어쨌든 롯데 상대로 상대 전적을 많이 참고하기는 좀 어렵지만 롯데 상대로 강점을 좀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폼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저는 오늘은 LG 마인 쪽에 롯데 역배보다는 LG 마인 쪽에 좀 손이 더 가는 경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LG 승 11.5는 오바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상대 전적도 조금 좀 그렇죠. 저 롯데가 홈에서 승률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 홈에서 LG 상대로는 힘을 좀 못 썼어요. 1승 5패로. 자, 다음은 동배를 받은 경기죠. 이런 경기를 잘 골라야 됩니다. 이런 날은 그죠? 이런 경기를 잘 골라야 오늘은 배당도 채우고 우리가 박스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날이죠. 자, NC는 이제 LG 상대 1승 1패를 거뒀고요. 5연패를 끊어냈고 최성용이 호투를 한 배경이 있었고 일단 타격감은 조금 좀 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타격감은 좀 고점 찍고 조금 좀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반대 한화도 좋지가 않죠. 일단 롯데 상대로 루징을 했고요. 타격감은 조금 좀 올라오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죠? 타격감은 조금 올라오는 타이밍인 것 같긴 하는데 최근 성적 자체가 좀 좋지가 않아요.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 가을 야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인 것 같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불펜들이 좀 버텨주는 웨케님 구간들이 별풍선 100개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최근에 좀 불펜들이 좀 불안불안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상원이가 나름 한 달 정도는 굉장히 꽉 잘 막아줬는데 최근에 좀 불안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승조들 라인 쪽에서 이제 불안감이 좀 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재학 최근에 좀 부진하고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재학인데 이제 직전 경기 KT 상대로 6.2이닝 1실 6이닝 2실점 1홈런으로 호투를 좀 만들었어요. 이재학이 KT 상대 전적도 진짜 좋지가 않고 그리고 원정 성적도 올해 정말 좋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 경기에서 좀 잘 던졌던 이런 경험들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봐줄 만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반대로 이재학이 올해 홈에서의 성적은 괜찮아요. 홈에서의 성적은 괜찮고 직전 경기 원정에서 잘 던졌으니까 약간 좀 티어를 올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하나 상대는 올 시즌 첫 번째 등판이고요. 근데 한화가 주말 시리즈에 그래도 빠따를 조금 좀 치고 왔다는 부분은 좀 리스크가 좀 되겠죠. 자, 빠리야. 이 선수는 여전히 뭐 별로 기대치를 좀 보여주고 있지를 못해요. 정말 꾸준하게 이닝도 못 먹고 있고 꾸준하게 실점도 해주고 있고 아우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선수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선수는 선발 투수가 아니라 불펜 투수 같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일단은 높은 타점 그리고 직구 슬라이더 이런 점에 장점이 있지만 서드 피치가 좀 약하고 전반적으로 스태미너도 좀 약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단 NC 원정은 한 번 던진 적이 있는데요. 4이닝 5실점 2자책으로 역시나 좋지 않았음. 상대 전적은 8승 2무 2패, 홈에서는 3승 1패로 NC가 올해 한화 상대로는 유독 좀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던 이런 상대 전적이 있습니다. 일단 양 팀 다 최근에 조금 좀 아쉽죠. 왜냐면 뭐 성적에서 드러나죠. 최근에 이제 패배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양 팀이기 때문에 어느 팀 하나 좀 손이 안 나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선발들이 둘 다 좀 불안감이 있는데 어쨌든 이재학의 직전 경기에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재학이 조금 더 기대치가 좀 높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양 팀 다 지금 불펜도 상당히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죠? NC야 뭐 불펜이야 내동 불안하고 한화는 최근에 좋았던 선수들이 조금 좀 폼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불펜이 좀 불안하고 그래서 이런 경기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크보는 사실 이런 경기 중에 골라야 돼요. 이런 경기 중에 골라야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똥배 경기들이 은근히 더 잘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 최종 결론은 양 팀 다 사실 손이 좀 잘 안 나가는 경향이 있지만은 저는 그래도 NC 사이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죠. NC 승
10.5는 오바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키움 대 KT의 경기입니다. 하영민 대 엄상백. 키움은 기아 상대 1승을 가져왔고요. 어제 경기도 접전 끝에 1점차 패배. 여전히 좀 저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 요즘 타격감은 좀 괜찮은 편이고요. 이제 맹우동 님 불펜 별풍선 같은 100개 경우에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꾸준하게 어느 정도 좀 돌아간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예, 키움이 최근에 불펜들이 어제도 뭐 2실점, 2실점 나오긴 했지만 불펜들이 그런 대로 일단 돌아가긴 돌아가요. 예. 아주 최악의 불펜까지는 아니에요, 확실히. KT는 일단 두산과는 한 경기 반차, 그리고 이제 6위 스스지아는 두 경기 차로 위도 아래도 이제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시즌 최근 들어서 KT 얘기를 할 때 꾸준히 말씀드리는 부분들, 필승조의 문제, 그죠? 필승조가 너무 많이 던졌기 때문에 좀 지친 감도 있고, 최근 어제도 영현이가 좀 탈렸죠. 최근에 이제 불펜들의 이런 문제들이 KT의 이제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소용준이 복귀 이후에 두 경기 좀 괜찮았기 때문에 아마 소용준을 또 신나게 갈아먹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지금 이제 토미전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강철 형님이 지금 이제 애착 인형들이 다들 지금 좀 안 좋단 말이야. 민수도 그렇지, 민희도 그렇지, 영현이도 그렇지, 너무 많이 던져가지고 좀 지쳐있기 때문에 아마 형준이를 조금 좀 써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하네요. 아, 그리고 오늘 로하스의 출정 여부도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 로하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기 중간에 빠졌죠. 예, 경기 중간에 좀 안 좋아가지고 좀 빠졌기 때문에 오늘 출장 여부는 좀 확인을 하시고. 예. 자, 오늘 화영민이 나옵니다. 최근 폼이 약간 좀 떨어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타이밍도 좀 됐다고 보고요, 저는. 일단 LG 원정 가가지고 5.1이닝 5실점, NC 상대로 5이닝 5실점, 2자책. 약간 경기들, 최근 경기들이 조금 좀 아쉬운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하영민이 저는 일단 폼이 좀 떨어질 만한 타이밍도 좀 됐다고 보긴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록들에서도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좀 위험한 등판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올 시즌 KT 상대로 3경기 등판에서 ERA가 5.28로 좋지가 않았고, 원정에서 이제 한 경기를 던졌는데 5이닝 5실점 11패 안타로 좋지가 않았다. 하영민은 기대치가 있는 선수인 거는 맞지만은 최근의 폼, 상대 전적 이런 거 감안했을 때는 조금 좀 위험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상백 최근에 좀 퐁당퐁당 픽싱을 하고 있죠. 예, 올 시즌 KT가 유독 이런 선발들이 많아요, 그죠? 엄상백, 쿠에바스, 벤자민, 장난꾸러기들이죠. 아주 그냥 왔다 갔다 고용표까지. 올해 KT 선발들은 정말 뭐 믿을 수가 없어. 잘 던졌다가 못 던졌다가 잘 던졌다가 못 던졌다가. 최근에 피칭을 보면은 LG전에는 8실점 탈탈 털려버렸습니다. 탈탈 털려버렸는데 또 NC하고 스스리 상대는 또 엄청 잘 던졌어. 예. 그래서 역시는 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계산하기 좀 어려운 경향이 좀 있기는 있는데요. 이 키움 상대로 상당히 좀 강했다는 점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올 시즌 딱 한 경기 만나서 5이닝 실점 무자책. 그리고 역대 성적은 키움 상대로는 상당히 좋았다. 키움은 그래도 좌타가 메인이잖아요. 최근에 뭐 좋은 우타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영부인도 있고 괜찮은 우타자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좌타가 메인인 팀이고, 일단 상백이는 좌우를 별로 안 가리는 타입이긴 합니다. 예, 일단 주무기는 체인지업이고 이제 커터를 좀 많이 쓰는 선수기 때문에 언더사이드함 치고는 좌타 문제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 선수는 아니다. 상대 전적은 2승 11패, 홈에서는 1승 5패. 일단 이 하영민이 최근에 저는 폼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 예, 그리고 올 시즌 키움이 유난히 KT 상대로는 좀 힘을 좀 못 쓰는 좀 경향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엄상백이잖아요. 그죠? 엄상백이 좀처럼 좀 감을 좀 잡을 수 없게 하는 놈이라 가지고 이놈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가 이제 가장 큰 대목이기는 대목인데, 어쨌든 저는 하영민도 불안감이 좀 만만치 않게 있다고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KT 사이드를 좀 보고 싶기는 합니다. 예, 일단 하영민이 올 시즌 이닝이 너무 팍 늘어났기 때문에 폼이 떨어질 타이밍이 분명히 됐어. 예, 분명히 됐고 최근에 실점들도 5실점 5실점 나오고 있으니까 좀 불안감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KT 승 8.5는 너무 뻔히 보이는 오바죠. 예, 근데 안 볼 수 없는 오바죠.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경기들이 깨지는 케이스가 많고, 예, 너무 이건 오바를 찍고 싶은 날인데. 자, MPB까지 쭉 달려볼게요. 예, MPB까지.
자, 라쿠텐하고 지발롯데. 아이고, 어렵습니다. 오늘 MPB도 아주. 일단 라쿠텐은 니온넨 상대로 불펜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불펜을 잘 털어먹으면서 비기닝을 만들었고요. 거기서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최근에 라쿠텐의 노리모토, 노리모토가 마무리인데, 노리모토가 나올 때마다 두드러 맞아요. 나올 때마다. 어제도 그냥 똥줄로 이겼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정 요소가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라쿠텐이야 확실히 불펜에서의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노리모터까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경기가 진짜 라스트 찬스죠. 예, 지바로 때하고 라쿠텐이 지금 두 경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오늘하고 내일 두 경기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지바로 때가 경기력이 안 좋아. 그래서 이 두 경기를 다 잡으면 동률이 되거든요. 동률이 돼. 그래서 라쿠텐한테는 진짜 너무 중요한 시리즈입니다. 너무 중요한 시리즈야. 자, 지바 롯데는 세이브 상대로 4연전 1승 3패를 거뒀고요. 3경기에서 2득점. 진짜 답이 없는 방망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지바 롯데라는 팀은 그래도 타격감이 올라올 거예요. 복귀 자원들도 있고. 예,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가 관건인 거거든요. 예. 이 타격감이 언제까지 안 좋을지. 어쨌든 이제 뭐 오카이로미 폴란코는 그냥 뭐 쏘쏘하고 서터는 타격감이 좀 좋은 상태라서 조만간 타격감이 좀 올릴 타이밍이 좀 되기는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타이밍을 우리가 잘 잡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하죠. 자, 선발은 코자인데 이 친구가 신인이에요. 신인이라 가지고 이 중요한 경기에 중압감을 이길 수 있을지가 관건이거든요. 예, 확실히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요소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코자의 이 신인 리스크, 이렇게 중요한 경기, 이 신인 리스크가 어떻게 나올지가 좀 관건이다. 일단 오스는 데뷔한 신인이고 5승 6패 ERA가 4.34. 8월 달에 좀 극도로 부진했어요. 나머지 달들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8월 달에는 9.82로 좀 멘탈 터진 경기들도 좀 있었고 신인 특유의 흔들릴 때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이제 8월 달에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전체적인 성적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좀 아쉬운 선수긴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강점도 있어 이 선수가 디셉션도 좋고 이렇게 극도로 부진한 시즌 제외하면은 뭐 2점대, 3점대 나름 1인분 좀 해줬던 선수긴 하거든요. 일단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은 오릭스 세이브 상대 무실점 경기를 했고요. 이후 직전 경기가 이제 소뱅전이었는데 7이닝 4실점. 최근의 폼은 약간은 좀 회복한 모습이긴 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바롯데 올 시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음. 니시노 요지 최근 3경기 연속 퀄스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2경기는 퀄스 플러스로 최근 폼은 나름 괜찮고요. 올 시즌 8승 8패 ERA가 3.29 4옵션 기대치 정도의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레벨의 선수들이 좀 몇 명 있죠. 우치 세이류, 니시노 요지 그래도 뭐 아드와 마코토 근데 요 정도 라인에서는 그래도 아드와 마코토가 제일 낫지. 그 다음 우치, 그 다음 니시노 약간 이런 느낌.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 선수는 성적을 봤을 때 그냥 기복도 좀 심하고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고 뭔가 특징이 별로 잡아볼 만한 구석도 별로 없어요. 그냥 평범한 그 선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음, 기록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뭐 특징을 잡을 만한 부분도 없어. 뭐 삼진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볼넷이 뭐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피홈런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튼 직전 경기가 라쿠텐전이었고 홈에서 등판을 해가지고 7이닝 2실점 1피홈런으로 뭐 쏘쏘 했다. 선발은 그래도 니시노 요지가 조금 나은 감은 있거든요. 그죠? 코자 같은 경우에 그 신인 특유의 그 당황하는 그런 모멘텀만 나오지를 않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기대치가 좀 있는 선수기는 한데 그래도 선발에서 기대치는 니시노 요지가 좀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양팀 빠따가 지금 차이가 있잖아. 그죠? 라쿠텐이 이제 홈에서 빠따를 유독 못 치고 그리고 빠따 기복이 워낙 심한 팀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2경기 방망이를 좀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지바로 때보다는 빠따 티어가 높은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지바로 때는 지금 연결이 너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관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팀 다 좀 해볼 만한 요소들이 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라쿠텐 사이드의 리스크는 이 코자의 신인 리스크죠. 신인들이 좀 당황하고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만약에 이제 소토 같은 애들한테 홈런 한번 꽉 맞아. 그러면 급격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뭐 꽉 피칭도 어느 정도 가당하다고 봐요. 그죠? 지바로 때가 지금 타격감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서로, 서로 좀 해볼 만한 요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대 전적은 8승 1무 11패, 홈에서는 3승 1무 5패로 라쿠텐이 조금 좀 밀리는 그런 상대 전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불펜은 좀 어떻습니까? 둘 다 안 좋아. 둘 다 안 좋은데, 불펜은 저는 그래도 지바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최근 기준으로. 최근에 노리모토의 마무리 노리모토가 너무 좋지가 않아가지고, 라쿠텐이. 그래도 불펜이 저는 지바가 조금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뭐 당연히 뭐 배당만큼이나 좀 타이트한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라쿠텐 사이드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바롯데가 타격감이 너무 꺼져 있는 부분들, 결국에는 지바롯데의 타격감이 올라올 것 같기는 한데 저 오늘일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조만간 좀 올라올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마스다 직전 경기 좀 괜찮았거든. 마스다 지바롯데 마무리인데 진짜 못 던지잖아요. 이 양반 진짜 못 던지는데 직전 경기는 좀 괜찮더라고 볼이. 어려운 경기인데 그래도 배당을 좀 챙겨올 수 있는 경기죠. 저는 본다면 라쿠 역을 보겠습니다. 라쿠 역풀 6.5는 오바. 자, 다음 경기는 소뱅 대 리오넴. 소뱅은 7연승이죠. 어제 경기 타격이 조금 아쉬웠지만 끝내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리오넴 같은 경우에는 라코 상대 2연패. 빠따는 괜찮아요. 빠따는 괜찮은데 불펜에서 경기를 터트려 버렸다. 최근에 좀 불펜들이 그런 대로 좀 돌아가고 있었던 리오넴인데 어제 불펜에서 불안 요소가 크게 터졌다는 부분은 좀 아쉬울 만한 대목이겠죠. 자, 오늘은 일단 제가 봤을 때 소프트뱅크는 이 경기는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클라이막스 시리즈에서 만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아무래도 클라이막스 시리즈에서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니오넴이 지바롯데라든지 그리고 라쿠텐이 올라왔을 때 니오넴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최근에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경기들도 좀 덜어 있지만 이 경기만큼은 분명히 잡으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지금 리스크가 어제 콘도가 발목을 살짝 삐었거든. 그래서 그 콘도가 오늘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어제 주루 플레이 하다가 발목을 삐었고 뭐 경기는 뛰었는데 경기 끝나고 뭐 다시 체크를 좀 해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콘도가 나오는지는 한번 체크는 좀 해보시고요. 일단 니오 오늘 선발은 카터 스튜어트. 최근에 카터가 약간 좀 불안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최근 두 경기에 좀 다시 도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세이브하고 지바로 때 만나가지고 7이닝 1실점 시키로 가면서 역시 카터는 카터다. 그리고 ERA도 1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점대까지 내려온 만큼 지금 뭐 리그에서 손에 꼽히는 선발이 된 거죠.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선수는 구위가 정말 좋아요. 변화구도 좋고. 그래서 삼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고요. 그래서 볼질로 주자를 좀 깔아놓고 삼진으로 좀 틀어막는 이런 모습이 좀 많습니다. 근데 확실히 꾸준히 좀 볼질이 많다는 부분은 분명히 좀 리스크로 보여지긴 하고요. 일단 니오넴 상대로는 좀 좋지가 않았어요. 니오넴 상대로는 2승 1패, ERA가 2.52. 본인 ERA는 1점대인데 지금 상대전적으로는 2점대를 찍고 있단 말이야. 2점 중반대를. 그러니까 니오넴 상대로는 좀 좋지 않았고 니오넴이 방망이는 지금 꾸준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4경기 만나가지고 피홈런을 3개 맞았기 때문에 조금 좀 리스크가 있긴 있어요. 이 야마자키 사치야 최근 2경기 연속 5실점을 좀 하고 있고 피홈런을 경기당 3방씩 두드러 맞았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피홈런에 문제가 있는 선수라고 제가 등판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피홈런을 2경기에서 3개씩 맞았어. 6방을. 좀 이렇게 좀 상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휴식을 조금 부여받았거든요. 한 열흘 조금 넘게 부여받고 오늘 복귀 전이니까 이때보다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소뱅을 만나야 되고 오늘 페이페이 돔이란 말이야. 그치? 페이페이 돔도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거든요. 그리고 타격감이 좋은 소뱅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최악의 피칭을 할 것 같진 않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어쨌든 콘도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단 올 시즌 소뱅 상대로 5경기는 2승 1패, ERA는 4.18로 좋지가 않았다. 일단 시즌 초반에 소뱅이 좌완 쪽에 좀 문제가 있었던 시기로 이거는 롯데하고 좀 비슷하죠. 올 시즌 초반에는 좌완 상대 너무 좋지 않았던 소뱅인데 시즌 중반 이후는 좀 극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이런 경향이 있고요. 딱 그 시점이 좀 맞아 들어가요. 야마자키는 시즌 초반에 소뱅이 자원 상대 못 칠 때는 잘 던졌고 최근에는 못 던졌고
상대 전적도 꽤나 박빙입니다. 11승 1무 9패, 홈에서는 6승 4패로 클라이막스 시리즈, 미리 보는 클라이막스 시리즈라고 좀 보여지는 매치업이죠. 예. 상대 전적 좀 타이트하다. 근데 이 경기는 선발 차이가 조금 좀 벌어지는 경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기는 들죠. 예, 들기는 들고요. 근데 어쨌든 걔 누구야? 카터도 니오넴 상대로 피홈런을 좀 꾸준하게 허용하고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경기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별로 들지는 않고요. 일단 소뱅 불펜 쪽에서는 오스나가 최근에 복귀를 했고요. 그 부분은 좀 장점일 것 같고 최근에 불펜들이 좀 그런 대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배경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상대들이 조금 좀 약한 상대들을 좀 만났기 때문에 전투력 측정이 잘 안 된다. 이게 정말 소뱅의 불펜이 좋아진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고요. 상대들이 좀 너무 약했다. 너무 약했고 오늘은 니오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오릭스하고 4연전을 했기 때문에 오릭스는 이제 빠따가 너무 안 좋지 지금 너무 심할 정도로 안 좋죠. 음, 그래서 이걸 소뱅이 불펜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런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서로 좀 역시 해볼 만한 요소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팩트를 조합했을 때는 소프트뱅크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경기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소프트뱅크 승, 마 7.5는 난다. 언더도 한번 좀 고려해 볼 만한데 요즘에 언더 보기가 좀 많이 무섭죠. MPB 경기들이. 자, 오늘의 코멘트는 여기까지.